1번 보겠습니다.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 fx에 대하여 이런 것도 체크를 잘 해놔야죠. 양수라는 거. 그럼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일단 그래프겠고요. 함수 gx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고 합니다. 함수 gx의 치역이 실수 전체 집합이고 뭐 이렇다고 합니다. 그럼 이 문제도 당연히 함수 문제니까 그래프를 그려줘야겠죠. 자, 지금 gx 그래프 같은 경우는 세 가지 구간으로 나뉘죠. 정의역이 2보다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와 그 다음에 정의역이 1보다 클 때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이의 범위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정의역이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지금 그래프가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고 정해지는데 우선 여기 있는 요 x의 범위가 나눠지는 요 정의역을 갖다가 요 함수에 대입하면 이 그래프를 그리기가 좀 더 수월해집니다. 실제로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함수 값은 없지만은 이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그 그래프가 어디를 향하는지조차는 이 정도는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프의 이런 개형을 그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는 지금 6을 지나고 있죠. 마이너스 2를 정역으로 넣었을 때는 그의 y값이 6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를 이 정도라고 봤을 때 여기 정도가 함수값으로 지나고 있겠죠. 다음으로 이 그래프의 y절편은 4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정도 내려가요. 여기가 원래 y절편이잖아요. 여기서 조금 연장된 이 부분으로 그래프를 원래는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됐어요. 그 다음은 이제 정의역이 1보다 클 때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라고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그래프가 어느 정도를 이제 기울기가 되고 뭐 어디를 향하는지 그 정도는 이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구역이 나눠지는 이 정역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3을 지나고 있죠. 여기 정도 지난다고 봅니다. 마이너스 3을 지나면서 이 그래프는 마이너스 2를 y절편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보다 1 정도 낮은 위치에서 그래프가 시작이 되는데 시작이 되는 건 아니죠. 사실 y절편이라는 것 뿐이지. 대충 이런 식으로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fx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함수,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라고 소개를 했었잖아요. 근데 gx에서 마이너스 2보다 이상인 1보다 이하인 영역을 나눌 때에는 이 fx 그래프를 쓴다고 합니다. 그럼 fx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줄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도 그려줄 수 있는 겁니다. fx는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안 되는 이유는 fx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2차 함수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는 그려질 수 없는 거고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로 두 가지 경우가 그려져야 됩니다. 그럼 이 두 가지 경우의 그래프를 좀 다른 색으로 칠해볼게요. 첫 번째는 빨간색 1번 그래프고 두 번째는 파란색 2번 그래프. 함수니까 직선은 아니고 곡선으로 표현이 될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는 여기 함수값이 둘 다 있는 거죠. 이상과 이하의 개념이니까 이런 식의 그래프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억을 보면 f-2를 넣었을 때 y값과 f에 1을 넣었을 때 y값을 더하면 그 전체 값이 3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이 빨간색 그래프와 파란색 그래프의 경우를 모두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해설을 해보면 알겠지만은 이게 맞는 답이거든요. 그 말은 즉슨 1번 그래프에서 마이너스 2를 넣고 1을 넣었을 때 치역의 합과 2번 그래프, 그러니까 파란색 그래프에서 마이너스 2와 1을 넣었을 때 치역의 합 둘 다 3이 나온다는 소리겠죠. 근데 그것도 그럴만한 게
지금 이 점을 보시면, 이 점들을 보시면 1번 그래프든 2번 그래프든 이 치역의 값이 6 아니면 마이너스 3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6이랑 마이너스 3을 더하면 당연히 3이 되겠죠. 그래도 좀 더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자면 기억입니다. 빨간색 그래프에서 한번 봐볼게요. 빨간색 그래프에서 f의 마이너스 2는 6을 나타내요. 그리고 빨간색 그래프에서 f의 1은 마이너스 3이죠. 따라서 3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파란색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파란색 그래프에서 f의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3입니다. 그리고 f의 1은 당연히 6이 나오겠죠. 그래서 두 개의 값은 같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D는 보겠습니다. G0이 마이너스 1. G0이라는 거는 GX에서 정역 자리에 0을 넣는다는 거니까 0이 들어갈 수 있는 요 범위는 마이너스 2 이상 그리고 1 이하 요 가운데 범위죠. 따라서 fx에다가 0을 넣는다는 소리가 됐는데, 그러면 fx에 0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다. 앞서 fx는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대략 표현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f0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x자리에 0을 넣었을 때 그 값이 마이너스 1이란 소리이기 때문에, 따라서 y절편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소리고, 위 그래프를 따라서 해석을 하게 되면 c자리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fx는 ax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이면이에요. 그리고 f0이 마이너스 1일 때 그래프 상으로 봤을 때는 누가 fx인지 지금 빨간색 그래프와 파란색 그래프 좀 골라야 되는데 좀 애매하죠, 여기서 판단하기엔. 근데 두 번째에서 저희는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죠. f1이 마이너스 3이다. f1이 마이너스 3을 지나는 그래프는 빨간색 그래프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g0이 마이너스 1이고 g1이 마이너스 3이라는 이 조건은 빨간색 그래프를 쓰라는 말과 동일시돼요. 그럼 빨간색 그래프일 때 라고 하고 니은 지문을 다시 보면 빨간색 그래프를 사용할 때 곡선 y는 fx의 꼭지점의 좌표는 2,5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빨간색 그래프를 사용했을 때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저희는 이미 a와 b 두 가지의 미지수로 이루어진 2차 함수식을 하나 세팅을 해놨어요. 여기서 이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2,6하고 1,-3이라는 두 개의 점을 지나기 때문에 미지수가 두 개고 식이 두 개 나올 수 있어서 a, b 값을 실제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지금 마이너스 2,6을 지나고 1,3, 마이너스 3을 지난다는 걸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부터 대입할게요. 4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1이 6이다. 따라서 4a 마이너스 2b가 7이 나오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3 대입해 볼게요. a 플러스 b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3이다. 따라서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다. 양변에 2를 곱해주면 2a 플러스 2b는 마이너스 4다. 양변을 더해줄게요. 그러면 6a는 3이다. 이렇게 나와요. a가 2분의 1이고 그때 b의 값은 a가 2분의 1일 때, 그러니까 2분의 1일 때는 마이너스 2분의 5가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럼 저희는 fx 그래프를 다시 쓸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때는 빨간색 그래프를 사용했을 때겠죠. 2분의 x 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5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축방을 통해서 꼭지점의 x좌표가 몇인지 구할 수 있는 거죠. 마이너스 2a분의 b를 하면은 2분의 5가 나오기 때문에 니은도 맞는 거예요. 디귿. 곡선 y는 fx의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라면 이때는 이제 무슨 그래프를 쓰려는 소리냐면, 이때는 파란색 그래프입니다. 왜냐하면 fx가 이제 빨간색일 경우에 꼭지점의 좌표는 저희가 2,5라고 구해놨어요. 이건 양수죠. 따라서 지금 이 개형상으로나 그리고 빨간색이 안 된다는 점을 미뤄 봤을 때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가 나올 수 있는 거는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가 나올 수 있다는 거는 파란색 그래프를 사용하라는 소리겠죠. 파란색 그래프를 사용했을 때 그때 g에다가 0을 넣은 값이 1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fx를 새로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fx를 갖다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도 적을 수 있지만 저희가 이번에는 요 꼭지점의 x좌표를 알기 때문에 요 기본형 말고 요 표준형 그래프를 쓸 수가 있는 거죠. a 곱하기 x 플러스 2의 제곱 뭐 플러스 p라고 한번 해봅시다. 왜냐하면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파란색 그래프를 사용했을 때 요 지나는 점 두 개를 한번 봐야겠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을 지나고요. 그 다음에 1, 6을 지납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을 지난다는 거는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돼서 다 없어지고 따라서 p 값이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건데 그럼 fx를 한 번 더 쓸 수 있죠. a 곱하기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3 여기서 1, 6을 지난다는 점을 이제 통해서 a 값도 구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f1이 지금 6이라는 거니까 9a 마이너스 3이 6 따라서 9a는 9가 나오고 a는 1이 나오죠. 그래서 fx가 이제 파란색 그래프를 사용할 때는 이런 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3 이때 y절편을 얘기하는 거겠죠. 당연히 g에다 0을 넣은 값이니까 x에다 0을 넣은 값이니까 x에다 0을 넣었을 때는 4-3이어서 1이 나오고 그럼 디귿도 맞는 게 되겠네요. 따라서 5번이 답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가 fx 이런 식으로 2를 따라서 범위가 나뉜다고 합니다. 이때 f 합성 f에 a를 넣은 값이 f에다 a를 넣은 값과 같다고 할 때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답을 구하라고 합니다. 보통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걸 합성함수를 다시 고치면 f에다 fa를 넣은 값이 fa와 같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저희는 fa를 t라는 하나의 식으로 치환해서 풀 겁니다. 그러면 f에다 t를 넣었을 때 그 값이 t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fx에다 적용을 해볼게요. f에다가 t를 넣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범위가 나뉜다고 합니다. 2t 플러스 2가 당연히 t겠죠. 그리고 이때의 범위는 t가 2보다 작을 때 그리고 t제곱 마이너스 7t에 플러스 16이 t로 나오고 그때는 t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t값은 지금 마이너스 2가 나와요. 마이너스 2는 동그라미를 쳐야겠죠. 이보다 작은 영역이니까. 그리고 여기를 구하면은 t제곱 마이너스 8t에 플러스 16 이렇게 나오게 되죠.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돼서 t값은 4라고 나와요. 이것도 2보다 큰 영역이니까 동그라미를 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저는 t값을 구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은 fa의 값을 구했다고도 할 수 있는 거죠. fa의 값은 마이너스 2 또는 4라고 정의가 됩니다. 마이너스 2 또는 4다. 저희가 t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fx에다 한 번 더 대입을 해서 구했기 때문에 fa도 똑같은 방법으로 한 번 더 대입을 하게 되면 a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fa는 사실 이제 f에다가 fa를 넣는 거죠.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범위로 나누게 돼요. 2a 플러스 2 그리고 요거의 값은 마이너스 2이다. 그리고 요때는 a가 2보다 작다. 그리고 a제곱 마이너스 7a 플러스 16 요게 마이너스 2다. 똑같은 걸로 가주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 걸러내는 작업, 속가내는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는 a가 2보다 크다 하겠죠? 크거나 같다. 여기서 a 값은 마이너스 2가 나와요. 마이너스 2. 이거 동그라미 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a 값 한번 봅시다. a제곱 마이너스 7에 2에 플러스 18이라고 나왔는데 이건 인수분해가 안 되죠. 인수분해가 안 돼도 만약 실근이 나온다면 a가 실수기 때문에 이걸 구해줘서 풀어야 되지만
이거의 판별식을 써봤을 때 지금 49에 마이너스 4 곱하기 18이기 때문에 이게 음수가 나오면 판별식이 음수가 나오게 되면 토근이 나온다는 소리고, 결국에 여기서 A 값은 구할 수 없는 게 되겠죠. 이거는 탈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건질 수 있는 A 값은 마이너스 2밖에 없어요. 여기는 그리고 FA를 넣는 거겠죠, 그냥. 그리고 다음 FA를 봅시다. 저희는 FA 값이 4라는 또 하나의 값이 또 남아있어요. 이때는 2A 플러스 2가 4가 나오고, A제곱 마이너스 7A 플러스 16도 4로 나와요. 그리고 이때 범위는 A가 2보다 작을 때, A가 2 이상일 때 두 개로 또 나뉘어질 수가 있겠죠. 요때 A 값은 1이 나와요. 그럼 이것도 동그라미 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2보다 작으니까. A제곱 마이너스 7A에 플러스 12라고 나오게 되죠. 3, 4, 12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A 값은 3 또는 4라고 나와요. 이것도 2 이상이니까 둘 다 동그라미 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 4를 더하면 7이고 거기다 1을 더하면 8에다가 2를 빼면 6으로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3번을) 한번 볼게요. 3번은 이제 그래프를 중점적으로 그려서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좀 이렇게 밀어놓고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함수 fx는 이런 식의 유리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a가 0이 아니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유리함수라고도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곡선 y는 절대값 fx는 직선 y는 이거 한 점에서만 만난다. 이 조건으로 이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저희가 a의 범위를 1도 몰라요. 저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a가 0이 아니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범위를 나눠줘야 되는데 첫 번째로 a가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클 때입니다. 지금부터는 범위를 나누는 4가지의 그래프를 그려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좌표 평면을 좀 준비를 해줬습니다. 첫 번째로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때입니다. 그리고 이때 범위에서는 이제 정근선의 교점이 0, 이제 b로 나오게 되겠죠. 0, b. 0, b로 나오는데 그 0, b는 당연히 요 위에 1, 2, 4분면에 이제 그려지겠죠. 1, 2, 4분면에. 양수니까. 그리고 a가 양수기 때문에 정근선의 교점을 기준으로 1, 3, 4분면에 그려질 것입니다. 1, 3, 4분면, 1, 3, 4분면. 이렇게 그려질 텐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그 포인트가 나오죠. 그냥 유리함수 그래프를 갖다가 여기다 그려주고, 저희가 구하고 싶은 거는 단순 fx가 아닌 f의 절대값이에요. fx의 절대값이 씌워진 그 그래프입니다. 따라서 이 치역이 음수인 부분은 싹 다 y축 대칭 위로 이렇게 찍어서 올려줘야 돼요. 그러면 이 부분, 지금 치역이 음수인 부분은 이 부분밖에 없죠. 이 부분의 그래프를 갖다가 이렇게 찍어 올려주는 거예요. 여기는 없는 그래프가 되겠죠. 이거를 통해서 지금 여기서 직선 y는 이와 한 점에서만 만나야 되는데 이 그래프를 한번 봅시다. 이 그래프 상으로 따져봤을 때 어떠한 선과 어떠한 상수함수 선과 한 점에서 만나는 그 지점은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 위로 내려가면 이제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는 거고 여기 위로 올라가도 두 점에서 만날 수 있는 거고, 따라서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이런 경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한 점에서 만나는 이 상수함수가 y는 b라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때 b값은 2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를 한번 볼게요. 두 번째는 a가 0보다 작고 b는 0보다 큰 경우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0, b가 정근선의 교점으로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정근선의 교점을 기준으로 2, 4, 4분면에 그려지겠죠. 이거는 2, 4, 4분면에 그려질 건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요 절대값이 C인 함수기 때문에 음수 영역의 치역들은 모두 Y축 대칭으로 찍어 올려줘야 되는 겁니다. 찍어 올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없는 그래프가 되겠죠. 이때 한 점에서만 만나야 되는 구간은 요 구간밖에 없죠. 따라서 이때도 여기가 B죠. B가 2가 돼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를 한번 볼게요.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작을 때입니다. 이때는 이제 정근선의 교점이 마찬가지로 0,B지만 B가 음수기 때문에 정근선의 교점이 이거 4분면을 기준으로 3, 4분면에 그려져요. 3, 4, 4분면. 네,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고, A는 다행히 양수이기 때문에 사실 다행이라도 할 것도 없는데 양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정근선의 교점을 기준으로 1, 3, 4분면에 그려지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음수 부분에 해당하는 치역들을 Y축 대칭으로 찍어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정근선의 교점도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정근선의 교점도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그래프가 하나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마이너스 B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Y축 대칭 이동을 한 거니까. 그리고 이 그래프도 대칭으로 여기까지 올려주고. 하지만 얘가 정근선의 교점을 넘을 수 없듯이 Y축 대칭을 해도 정근선의 교점을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이것도 그대로 위로 찍어 올려주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완성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그래프들은 없는 그래프가 됩니다. 여기서도 한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이때는 위의 경우들과 달라요. 정근선의 교점도 Y축 대칭이 된 경우이기 때문에 이번엔 마이너스 B가 2라고 할 수 있어서 B는 마이너스 2라고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우는 A가 0보다 작고 B도 0보다 작고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B가 밑에 그려지겠죠. 정근선의 교점이. 그리고 나중에 어차피 Y축 대칭 할 거니까 위에도 미리 마이너스 B를 그려줄게요. 그럼 여기는 B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B가 될 거예요. 그리고 요 그래프를 기준으로 지금 정근선의 기준으로 정근선의 교점을 기준으로 2, 4, 4분면에 그려지기 때문에 여기를 0점이라고 했을 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것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대칭 이동해야 되는데 이 그래프가 여기 정근선의 교점을 지나지 않는 듯이 여기를 Y축 대칭했을 때도 여기를 지나면 안 돼요. 여기 위로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소리겠죠. 이런 식으로 지나야 되고 여기도 Y축 대칭이 이렇게 딱 판박이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그래프는 없는 그래프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봤을 때 교점이 딱 하나 나오고 그럼 이때 B의 값은 또 마이너스 2라고 나오겠네요. 그럼 저희가 기억으로 지금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래프의 개형은 이러한데 전반적인 그 A와 B의 값은 구하지 못했습니다. 단 하나 알게 된 건 B의 절대값이 2라는 점, 따라서 B가 플러스 마이너스 2 중에 하나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게 됐죠. 그리고 나를 한번 볼게요. 나는 F의 역함수에 대해 2를 대입한 값과 그 다음에 F에다가 2를 대입하고 마이너스 1을 한 값이 같다고 나와 있어요. 이 그래프를 이제 기본형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X분의 A 플러스 X분의 BX라고 나올 수 있고 X분의 BX 플러스 A 이거를 바꾸게 되면 역함수 바꾸기 좀 더 수월하죠. 이거를 역함수로 바꾸게 되면 X-B분의 A라고 합니다. A라고 이제 나오게 되죠. 그리고 거기다가 2를 대입한 값 따라서 2-B분의 A하고 원래 fx에 2 대입한 거 2분의 A 플러스 B 그리고 마이너스 1한 거 마이너스 1한 게 지금 같다고 나와 있는 거죠. 여기서 저희는 B 값을 알 수 있어요. 왜냐? B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 중에 하나지만 B 값이 만약에 플러스 2가 될 경우 여기에 분수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B 값은 마이너스 2라고 나오게 되고 요 식을 다시 정리해서 쓰게 되면 4분의 A는 2분의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3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양변에 4를 곱해줘 볼게요. A는 2A 마이너스 12
이항 하게 되면은 A는 12라고 나와요. A는 12라고 나와요. A가 12라고 나왔을 때 B 값은 마이너스 2라고 아까 전에 구했었죠. 이를 토대로 fx를 다시 한번 써보면 fx는 지금 x분의 1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f8의 값을 구하라고 하죠. 8을 넣게 되면은 지금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4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이 그래프를 떠오르는 과정을 이제 먼저 머릿속에 집어넣어야겠죠. 함수 단원에서는 무조건 이제 그래프가 짱이죠. 4번 문제. 1246이 하나씩 적혀있는 4장의 카드를 일렬로 놓으라고 하는데 이 조건을 만족한다고 해요. 이웃하는 두 카드의 적힌 수를 차례로 A, B라고 합니다. 그때 A가 B의 약수 또는 A가 B의 배수여야 된다. 이런 식의 조건이 나와 있어요. 보시면 1부터 한번 볼게요. 1, 2 되나요?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A가 B의 약수 관계가 되겠죠. 이 1은 배수 관계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 4 보겠습니다. 이때 약수 4, 1 배수 관계 그 다음에 1, 6 약수 6, 1 배수 관계. 따라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1은 모두와 이웃 할 수 있다. 2를 한번 볼게요. 2, 1 아까 된다고 했고 1, 2도 아까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2, 4 보겠습니다. A가 B의 약수다. B의 약수는 1, 2, 4죠. 아, 2 포함되는구나. 되는 거예요. 4, 2 배수관계죠. 이것도 돼요. 2, 6 약수관계 6, 2 배수관계 돼요. 2는 모두와 이웃 가능. 4를 한번 볼게요. 4, 1 되는 거였고 4, 2도 되는 거였고 4, 6을 한번 볼게요. 안 돼요. 6, 4도 안 돼요. 따라서 1, 2와 가능. 그리고 6은 안 됨. 그리고 6은 마찬가지겠죠? 1, 2와는 가능하고 4는 안 된다. 그럼 요거를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 있냐면 절대 모두가 이웃이 가능한데 그중 6과 4만 이웃이 되면 안 돼요. 6과 4는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6과 4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여사건으로 한번 구해봤을 때 전체 4개의 수를 일렬로 나열하는 4팩에다가 6과 4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빼주면 되는 거겠죠. 6과 4가 이웃할 때는 6과 4를 하나의 숫자로 봐서 총 3팩에다가 그 다음에 6과 4가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팩을 곱해주게 되면 24에다가 마이너스 6이 12 해서 12개가 답으로 나오게 되는 거겠죠. 전체 집합 1, 2, 3에서 10까지의 두 부분 집합 A, B가 이런 관계를 만족한다고 하는데 벤 다이어그램을 필수적으로 그려줘야 합니다. 삐져나온 거 아니에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요거를 만족시킬 때 순서상 A, B의 개수를 3의 n제곱개라고 하자. 그때 자연수 n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그럼 제가 이제 뭐 하나하나씩 넣어봐야죠. 여기가 뭐 1이고 20, 3, 4, 5부터 쭉 10까지 가겠죠? 이런 경우에는 U에 B가 속하고 B에 A가 속하는 요 관계가 성립하겠죠, 당연히. 왜냐면 이제 여기 있는 1은 당연히 A의 원소는 1이 되고 B의 원소는 1, 2가 되고 U의 원소는 나머지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그럼 포함 관계가 당연히 성립을 하겠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렇게 대입해도 됩니다. 4, 5, 6, 7, 1, 2, 3,
3, 8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AR에 들어가는 그 경우는 당연히 B 안에도 들어가게 되고 A가 B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B가 전체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B에 들어있는 거는 A에 들어있는 거고 전체에 들어있는 거는 B에 들어있는 거고 또 B에 들어있는 건 A에 들어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냥 다 포함이 되는 관계예요. 그러면 전체 10개의 수는 세 자리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1이라는 하나의 원소가 세 자리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들어가는 경우의 수는 3개죠. 그리고 2라는 하나의 수가 세 자리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들어가는 수도 3입니다. 그럼 요러한 수가 10개 있으니까 3 곱하기 이제 10개 나열해주면 되고 그거를 저희는 3의 10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자연수 n의 값은 12입니다. 정수 n에 대하여 n의 x에 대한 방정식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일단 그래프를 좀 그려줄게요. 이 무리함수, 유리함수 그래프, 아니, 무리함수, 유리함수 단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프가 또 이렇게 추가 문제에서 중요한 이런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근설의 교점은 지금 1,1이라고 표현이 되죠. 1,1이라고 표현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정근설의 교점을 기준으로 244분면에 그려집니다. 244분면. 이렇게 그려놓으면 이제 거진 완성은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루트 n-x는 x-1보다 x-2다라는 것은 이 두 그래프를 y는 뭐로 봤을 때 연립했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두 그래프를 연립했을 때 나오는 그 해의 값이 바로 그 두 그래프의 교점이 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서로 다른 실글의 개수를 fn이라고 한다. 그리고 기억을 보면요. f1이 1이라고 합니다. f1이 뭐비? F1은 글의 개수가 서로 다른 7글의 개수가 1이라고 하는 거 따라서 두 그래프의 교점이 1이라고 하는 거예요. n이 그럼 1일 때를 한번 보는 거예요. 루트 1-x는 x-1분의 x-2라고 나와 있는데 그래프가 이게 둘 다 그려졌죠. 그리고 무리함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이때의 정근선의 교점이 아닌 시작점은 1,0이 됩니다. 1,0은 딱 여기죠. 1,0이고 요 시작점을 기준으로 위쪽 그리고 왼쪽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그래프 개형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그려질 테고 유리함수와의 교점은 딱 하나 나오겠네요. 그러면 F1은 1이 맞는 거예요. F0 더하기 F2가 3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F0부터 구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쉽죠? n 대신에 0을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정근설의 교점이 0,0이 되고 그리고 정근설의 교점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정근설의 교점이 아니라 시작점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뻗어나갈 건데 당연히 여기도 교점이 하나 나오죠. 이 이상은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어요. 이 그래프를 활용하지 않는 이상. 따라서 F0은 1이 되는 거고 F2를 한번 볼게요. 그럼 여기서 한 번, 두 번 가는 건데 이때는 요 유리함수 그래프가 2,0을 지나는지 아니면 2,0보다 조금 앞에 있는지 아니면 2,0보다 좀 뒤에 있는지 요거를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러면 요 그래프가 2,0을 지나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2 넣어볼게요. 2 넣으면 1분의 지금 2,0이 0이잖아요. 0이잖아요. 그럼 2,0 지나는 거예요. 여기가 정확히 2,0이에요. 2,0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뻗어나가는 무리함수 그래프. 이런 식으로 그려지든, 이런 식으로 그려지든, 또 이런 식으로 그려지든, 이런 식으로 그려지든, 어쨌든 요 그래프와 한 점에서 만나게 돼 있고, 이 그래프와는 2,0이라는 점에서 접하게 되죠. 따라서 2,0을 넣었을 때는 당연히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되고, F0 더하기 F2의 값은 3이 맞게 됩니다. 그리고 fn이 2를 만족시키는 n의 최소값은 2다. 저희가 방금 구한 값이죠. 이 이상으로 이제 n 값이 올라가도 어차피 만나는 점은 2개밖에 생기지가 않아요. 그리고 n 값이 만약 2 이하가 된다면 교점은 하나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 하나 이런 식으로. 따라서 fn이 2를 만족시키는 n의 최소값은 2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가나다가 답으로 나오게 됩니다.